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기 기본서 120페이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요거 하다가 끝났죠. 자, 지적 측량이 대상하다가 끝났어요. 지적 측량이 대상은 몇 개예요? 13개.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이제 숙지해야 돼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 대상.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전주에 우리가 잡았던. 자, 지적 측량의 개념이 뭐예요? 지적 측량이. 자꾸 봐봐요.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적 측량은 요거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이렇게 이제 한번 분할을 한번 해봐요. 자, 분할을 해봤더니 어떤 차이가 나타나죠? 요거 뭐예요? 면적, 요거 경계, 요거 좌표죠. 요 세 개만 믹싱하면 바로 요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이다? 지적 측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0페이지. 그래서 120페이지에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지적 측량의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그러면 어디가 중심계예요? 두 번째 줄이죠.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대표적으로 지적학정 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뭐예요? 포함해서 저희가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반드시 함께할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거죠. 자, 지적학정 측량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죠. 학정. 특징은 뭐예요? 지개발 사업. 이걸 자꾸, 요거는 이제 조건 반사로 우리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 무슨 측량이죠? 지적 학정 측량. 학정하면 뭐예요? 도시개발. 도시개발 그러면 뭐예요? 학정 측량. 이렇게 해서 이 지적 학정 측량과 관련돼서 조건 반사로 우리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 전주에 했던 거. 그러면 요거는 암기할 필요 없이 자꾸 눈팅을 해놔요, 눈팅. 봐봐요. 전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자, 생태가 들어갔어요. 무슨 탕이에요?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이죠. 낙지가 들어가면. 연포탕.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1번에 가니까 뭐가 중심키가 보여요? 복구. 그래서 연습을 자꾸 해요, 복구. 2번은 뭐예요? 신규 등록, 3번은 등록전환, 4번은 분할, 5번은 말소, 6번은 직접 변경, 7번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요 7번과 관련돼서 요걸 조심해야 돼. 개념과 관련돼서 좀 자꾸 출제되면 이게 나중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그럼 무슨 측량이다? 지적, 학정, 측량.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8번은 뭐가 보여요? 정정. 그래서 정정 측량이 되죠. 자, 9번은 어디가 키워드?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그거 가로 열고 요거는 하나 추가를 하나 해놓으세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자, 뭐라고 써놨어요?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지적재조사 측량. 그러면 지적 측량이 대상 과거에는 그럼 몇 개였었어요? 12개. 하나가 추가된 게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지적재조사 측량.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 중에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그럼 뭐예요? 지적재조사 측량. 이거는 하나 숙제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기준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초 측량. 11번에 들어가서 경계하고 복원이 들어갔죠. 경계, 복원 측량. 12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현황 측량이 되고. 13번과 관련돼서 뭐가 들어갔어요? 검사 측량. 그냥 그대로 나와요.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많이 되는 출제꼴이 뭐냐?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다음 중 지적 측량이 대상이 아닌 것. 이 말은 그러면 13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같겠죠. 그럼 여기에다 뭘 많이 쓰셔 놓을까요? 이걸 쓰셔 놓겠죠. 합병. 그렇죠. 합병은 측량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거기 참고사항으로 가니까 참고사항 박스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경우. 1번에 무슨 변경? 지방 변경, 2번은
지목 변경, 3번은 도지 합병. 합병이 이제 최근에 27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은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매번 우리 눈으로 익혀놓으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쓸데없이 외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숙지할 게 있어요. 이거는 외워야죠. 자, 그러면 자 11번하고 11번을 묶으라고 그랬죠. 전주에. 그러면 11번하고 12번의 공통점은 뭐냐? 그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이거죠. 자,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게 뭡니까? 제외되는 거. 대표적으로 뭐예요? 요거는 현경이라고 그랬죠. 현경. 현이 뭐예요? 현황 측량, 경계, 보건 측량입니다. 그래서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올해 출제 예상은 요게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현경, 요거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냐, 이런 걸 우리가 풀어나가기 위해서 혹시 요걸 한번 우리가 써보죠. 전반적으로 이게 헷갈리고 있어요. 지적 측량의 대상과 면적 측량의 대상 같아야 달라요.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이거 면적 측정의 측량, 면적 측정의 대상은 이거는 실제 측량입니다. 이건 사실상 측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분할을 하나 갖다 볼까요? 분할. 그 다음에 합병을 한번 갖다 놔보고요.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을 한번 우리가 갖다 놔보죠. 지적 현황 측량.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보건 측량. 그러면 요 네 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분할은 어때요? 자, 분할은 실제 측량해야 하네요. 하죠.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되죠. 그러면 봐봐요. 합병은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고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 두 개를 한번 잘 간파를 해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요 측면이에요. 봐봐요. 자, 요거 한번 가려볼게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느낌을 가져봐요. 지적 현황. 그럼 지적 현황이 뭐예요? 현황을 파악하는 거잖아. 그럼 실제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측량이 들어갔다는 것은 지적 측량이 대상이지만 실제 측량은 안 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현황 측량은 지적 측량이 대상은 되지만 실제 측량은 안 했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헷갈리고 있다라는 거야. 이 의미에서.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요. 봐봐요. 자, 이 논리는 어떤 논리랑 똑같느냐? 한번 봐봐요. 우리가 전주에 이제 이런 걸 배웠거든요. 자, 소멸 청구가 있어요. 유치권에 있죠. 유치권에.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무슨 위반이에요? 의무 위반이죠.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을 했다 때는, 의무 위반을 했을 때는 그때는 채권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기 뭐가 들어갔죠? 청구. 이때는 청구권일까요? 형성권일까요? 형성권이지. 청구권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뭐예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형성권이지 청구권이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에 대해서 타담보 제공이 있어요. 타담보 제공. 그럼 채무자가 와서 내가 뭐 롤렉스 시계 대신에 뭐예요? 반지를 하나 뽑아주겠다. 그럼 타담보 제공에서 유치권 소멸 청구는 이때는 청구권,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야.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거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이런 게 헷갈린다는 거야. 이런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서 유치권은 소멸 청구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근데 여기 이제 청구권이 있으니까 청구권처럼 느껴져요. 청구권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형성권이야. 자, 타담보 제공의 뭐예요? 타담보 제공의 유치권의 소멸 청구는 뭘까요? 이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게 되는 거거든. 이때는 무슨 건이다?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초보자들이 공부하기가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청구권과 형성권의 차이는 어떻게 나라고 그랬어요?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 거죠. 자, 청구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상권, 경신, 청구권. 한번 읽어봐요.
이거는 청구권이야.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거거든.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요때 청구권은 청구권이 형성권이 형성권이야.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하실 때나 등기법을 공부할 때 모든 게 그래요. 현상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니까 요즘 이제 조금 이제 봐봐요. 이제 오늘 3월 말이니까 조금 기점 뚫렸다고. 이제 이게 겸손의 미덕을 박차 없이 발로 차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겸손의 미덕을 버리면 안 돼. 기점 뚫렸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서서 겸손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업도 빠지고 수업을 빠지면 어떤 생각이?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불합격을 무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죠. 학문이라는 것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복원 청량이야. 요거 한번 가려볼게. 읽어봐요. 그대로. 경계를 복원하죠. 그러면 있던 경계를 복원하니까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가 들어갔어? 측량. 그래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될지언정 면적 측정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복원 측량은 뭐예요? 실제 측량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검사 측량에서 뭐다? 제외. 그래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거야. 왜 이 부분이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의미상. 그런데 지금 공시선생이 지적 측량의 대상 면적 측정의 대상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수룩하게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의미. 그럼 분할은 읽어봐요.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되고 읽어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도 돼. 합병은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고 뭐예요?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적 현황 측량은 측량이죠.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은 돼. 근데 요거 이제 보니까 요거 뭐예요? 현황이죠. 근데 실제 측량은 안 했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요 두 개는 실제 측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검사 받을 케이스 없어? 없어. 그럼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 나왔죠?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올해 그러면 과연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보자고요. 저는 예상 문제는 이쪽을 잡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지적 측량이 대상 쪽이 나올 건지 이쪽 검사 측량 이쪽으로 나올 건지 그거는 한번 뚜껑을 열어보자. 저도 가슴이 설레죠. 오늘 219일이 남았거든. 자, 219일이 남았으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야. 이제 기가 뚫리니까 어디로 가요? 독서실로 가서 혼자만 공부해요. 한 번도 못 봐. 한 번도 못 봐요. 그러니까 제발 좀 겸손하셔야 돼. 겸손. 서서히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4-5 사람이 나타나요. 나타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 자, 겸손 다음엔 또 뭐예요? 건강 챙겨요. 건강을 챙겨요. 첫째도 건강, 두 번째도 건강, 세 번째도 건강, 네 번째는 합격. 이쪽으로 가셔야 돼. 뭐 합격하고 건강 상실하면 그거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서 나름대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과 면적 측정의 대상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꼭 숙지할 거 뭐예요? 이것도 사실이 올 것도 없어요.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이거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전주에 배운 게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기니까 뭐가 나왔죠? 지적 측량.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상을 배웠으니까 뭘 배워야 돼요? 지적 측량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가? 그거 이제 방법. 흐름을 잡아요. 어떻게? 그러면 지적 측량의 방법은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요 옆에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 도구야.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 옆에 청량 도구라고 써놔요. 청량 도구. 자, 청량 도구는 뭐예요? 청량 기계 이름이에요. 그러면 자, 봐봐요.
자, 요렇게 이제 뭐에 산발이가 있고, 요렇게 평판하죠. 이게 평판 정량이야. 여기 이제 눈금이 있고, 요렇게 보이는, 이게 평판 정량이에요. 여기에다 전자를 갖다 대요. 이게 전자 평판 정량이야. 그러면 요렇게 생겨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많은 경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요거 경이라는 도구거든. 그래서 요게 경이의 정량이에요. 자, 전파기를 쐈어요. 전파기 정량. 강파를 쐈어요. 강파기 정량.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정량. 인공위성으로 찍었어요. 무슨 정량이죠? 이성 정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자, 나와봐. 그러면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느냐? 꼴통이죠. 만약에 자, 다음 중 그림을 보고 경위의 정량 방법을 골라라. 그렇게는 출제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올 거고, 여기에다 이제 전자를 이렇게 해서 전자 이제 GPS라고 써놓을 거고, 3번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경위의 정량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나와. 그러면 지적 정량의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 평판, 전자, 경위, 전파, 강파, 사진, 그 다음에 이성 정량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잡아놓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상식적으로 보면 다음 중 가장 최근에 도입된 것을 골라라. 뭘까요? 전자 평판 정량이야. 상식적으로 보면 이성 정량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전자 평판과 관련돼서 전자 평판 정량은 거기에다 하나 딱 써놓으면 되겠죠. 자, 전자 평판 정량 뭐라고 써놔요? 가장 최근 도입. 최근 도입 이렇게 되는 거죠. 최근 도입. 자, 하나 여기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경위라는 도구예요. 경위의 정량, 요거는 자주 출제되니까, 요 경위의 정량은 뭡니까? 요거는 이제 경자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절대 안 해보죠, 이거는. 그럼 저희가 경위의 정량은 경자라는 걸 봐요. 경자라는 걸. 오늘 아침에 봐봐요. 누구예요? 애국인이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뭐예요? 차를 모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뭐예요? 다음. 그러니까 뭐 외국인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 뭐예요? next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 쉬운 단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쉬운 단어도. 그러니까 일단 멘탈이 붕괴가 된 거예요. 왜? 자, 술을 먹으면 뭐예요? 이제 정신력이 완화해져가지고 말이 막 영어가 나오거든요. 자, 나오는데 그 소심한 단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접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외국인만 오면 피해요. 물어보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경위의 정량은 낯설어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후에다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뭐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거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요걸 해서 요 경자하고 세팅을 해놓으라고. 세팅. 요거 이제 뭐예요? 읽어봐요. 좌표죠.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요 부분이. 자, 요 지문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봐봐요. 경위의 정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 이거는 눈팅을 해놓는 거예요. 봐봐요. 읽어봐요. 경함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 함은 좌표 면적 계산법. 자, 요즘 제일 또 헷갈리는 게 이런 것들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널 이야기하는 거. 자, 이미 한번 배웠던 사람 한번 봐봐요. 자, 이해는 순간이에요. 이해는 순간이고, 자, 이해는 잠깐이에요. 이해는 잠깐인데, 이걸 뭐예요? 생각이 안 나. 공부가 짧기 때문에. 여기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보충. 요거는 합장. 자, 보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했거든. 이해를 했는데 지금 뭐예요? 다시 보충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봐봐요.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제 나이 17세예요. 몇 살이 보면 19살이 이제 성년이죠. 몇 살이 모자라요? 2살. 누가 보충해줘요? 아버지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그럼 2살은 보충해주네, 아버지가. 그러면 사적 저층 보충은 뭐예요? 법정 대리. 영어는 뭐예요? 임의 대리. 이게 또 지문에 나오면 헷갈리는 판국이야, 이게. 그러면 봐봐요. 이해는 순간이라고 그랬죠. 이해 못하는 사람 없죠?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읽어봐요. 비읍.
요거 비유. 그래서 보충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학장은 이미 대리가 돼.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부가 짧아서 그래. 공부가 짧아서 그래요. 다시 보충은 무슨 대리? 법정 대리, 학장은 이미 대리. 자주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공부의 컨셉을 잡을 때 자기가 마음의 준비를 해요. 낯선 지문들은 자꾸 이렇게 읽어봐야 경험하면 경계점, 좌표, 등호부, 핵심은 좌표, 그럼 경의 측량은 이렇게 좌표, 면적교, 잠법 이렇게 연결하는 컨셉을 우리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 측량 방법에는 요러한 것들이 있다. 암기하지 마시고 특히 전자평판은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고 경의 측량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면적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니까 지문에 이렇게 해서 큰 컨셉을 딱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지적 측량의 방법들을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면 지적 측량을 어떻게 할 건가? 지적 측량에 뭐가 마련이 돼야죠? 기준이 마련돼야죠. 기준. 그러면 지적 측량이 이제 구분은 뭐예요? 몇 개로 구분이 되느냐?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여기가 바로 뭐예요? 세기가 돼, 세기. 그래서 제가 이 구분을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워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 21세기. 그러니까 세부 측량과 기초 측량. 자, 세부 측량 그러면 몇 개냐? 12개가 되고 기초 측량은 하나가 돼요. 하나가. 그러니까 합쳐봐요. 몇 개죠? 13개가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고리를 또 지네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방법은 여러한 것들이 있다. 구분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기초 측량은 하나, 세부 측량은 몇 개? 12개. 합치니까 13개. 그러면 시험에 나와봐야 이 정도 수준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요. 지적 측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구분된다. 이 정도 수준. 자, 그러면 이번에 기초 측량으로 가서 오늘 하나 더 추가할 게 하나가 있어요. 니은이 있어. 니은. 자, 지적 기준점의 측량 찾았어요? 예, 지적 기준점의 절차 찾았죠? 기초 측량의 절차라는 겁니다. 122페이지.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A번에 읽어봐요. 계획. 뭐든지 계획이 성행돼야 돼. 계획을 했으면 뭐 해야 돼? 준비하면 뭐에 답사로 하러 가야 돼. 그러면 답사로 하러 가면 측량 장비가 무거우니까 거기에다 말뚝 하나 찍고 가요. 깃발을 하나 달아. 선점, 조표. 이제 차에 싣고 측량 장비를 싣고 관측을 하러 가요. 그래서 계산, 성과표 작성. 이게 기초 측량의 절차입니다. 한 번은 단독 문제로 출제됐고 두 번은 지문으로 해서 출제가 됐으니까 과반에 외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초 측량의 절차 뭐자부터 붙여요? 그 다음에 준비, 현재 답사, 선점, 조표, 그 다음에 계산, 성과표 작성. 바로 외워요, 요걸. 흐름만 잡으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기초 측량의 절차다. 요 정도 수준 정도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적 측량의 방법으로 왔어요. 기준은 왔죠. 기준은 뭐, 구분은 몇 개?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자,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가니까 무슨 점이 나와요? 지적 기준점이 나오겠죠. 지적 기준점.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아까도 했으니까 이 기준이 포인트죠. 그러니까 툭 치니까 무슨 측량이 나와요? 기초 측량이 나오겠죠. 그러면 기초 측량이란 이렇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무슨 측량? 기초 측량이야. 그러면 지적 기준점 옆에 그러면 세 개가 딱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지적 기준점은 세 개가 있죠.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관점. 이것도 낯설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적 기준점은 지적 삼각점과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관점이 있어요. 그 여기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는 게 이거죠. 여기 이제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요. 삼각점. 그러면 삼각점과 지적 삼각점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 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이 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기초 측량은 몇 개일까요? 세 개죠. 기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관 청량. 만약 종종 지적 청량이 대상 중에서 기초 청량을 골라라 그러면 이걸 일단 골라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 이게 없다 그러면 세 개를 골라야 되겠죠. 셋 중에 하나겠죠. 지적 삼각 청량, 지적 삼각 보조 청량, 지적 도관 청량이 돼. 자, 그러면 지적 삼각 청과 관련돼서 응용이 된다면 요거 이미 배웠으니까 봐봐요. 요거 뭐예요? 이게 지적 삼각점이죠. 도면에 그려져 있을 때. 요거는 뭐가 돼요? 자, 지적 삼각 보조점. 이거는 뭐예요? 지적 도관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적 기준점과 관련돼서는 누가 관리하느냐? 요거는 시험은 시지로 시사 아니면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그러면 이제 문제 푸는 요는 이전 지적 기준점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요걸 찾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면 무조건 X야.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기준점을 관리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뭐예요? 여기 또 하나 우리가 틀린 거 봐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 수행자. 얘가 나오면 X가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음 중 지적 기준점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일단 뭐부터 찾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적 청량 수행자. 그럼 26회 때 요것만 나온 거 찾았으면 그게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요령이야. 요령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봐봐요. 저거 우리 첫 강의 3월달 오늘 마지막 주죠. 우리 3월 첫째 주에 뭐예요? 시작할 때 뭐 있어요? 요거 했잖아요. 요거 있죠. 자, 여기 봐봐요. 요 없다 시리즈로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욕하지 말고요. 그죠? 제가 세자로 썼다가 뭐 호되게 당했네. 10대 그랬다가 오늘 서럽게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10세.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들이. 자, 지금은 10세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네요. 20대는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 30대는 뭐가 없어요? 결혼하니까 집이 없다고 그러네. 집 한 채 사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서울에 108년이 걸린다네. 100년이 걸린다네. 그러니까 집 살구만 아예 꿈에도 꾸지 말아야 되겠네. 이게 무슨 나라예요. 집을 한 채 사는데 108년이 걸립니까? 108년이. 말년 100세가 되면 다 죽을 텐데. 그죠? 자, 그러면 여기 40세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50대는 뭐예요? 일이 없어요. 명퇴를 당해서. 60대는 뭐가 없어요? 낙이 없다고 그랬죠. 낙이. 70대는 뭐예요? 이가 없네요. 이가 없네. 제가 치아가 하나도 없거든. 제대로 된 치아가. 그러면 뭐예요? 신체 질량은 70대하고 보다 똑같네요. 자, 80대는 뭐가 없어요? 처가 없다고 그랬죠. 남편이 이제 살만하니까 부인이 없고, 부인이 살만하니까 남편이 없고요. 자, 90세는 뭐예요? 자, 돌아갈 시간 준비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그러네. 100세는 뭐예요? 많기 귀찮네. 다 필요 없다고 그러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 수험생,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사람의 핑계는 뭘까요? 시험은 요거 시간이 없다고 그래. 그럼 정신연령은 90세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죠?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라고 그랬어요. 맨날 뭐예요? 토요일 날 뭐예요? 몸 피곤하다고 빠지고, 뭐 하다고 빠지고, 일이 있다 빠지고, 뭐 하다고 빠지고. 그러면 1년 219일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뭐예요? 그거 뭐 했다고 빠지고, 뭐 했다고 빠지고, 좀 알 것 같으니까 뭐 한다고 빠지고. 자, 그러면 제가 뭐 지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오늘 뭐 끝나고 뭐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제가 지금 당장 갈까요? 아니에요. 수업 끝나고 갑니다. 어차피 뭐 돌아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이 없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이 정도 감을 잡아놓으라는 거예요. 나 지적기준점 뭐예요? 지적기준점 못 외워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지적기준점에서 틀린 걸 골라라. 일단 이거부터 찾아놓은 거.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청량 수행자. 시간 없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봐봐요. 이상해.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 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몇 개 지문이에요? 몇 개 지문? 5개 지문이죠. 나머지 지문은 모르겠어. 딱
까는 게 하나 나와. 이게 바로 뭐 재수야, 재수.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재수를 줍니다. 열심히 사람한테 재수 줄까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러니까 5개 지문 중에 뭐예요? 5개 지문 중에 다음 뭐예요? 나머지 지문은 다 모르겠어. 아는 게 하나 딱 나와. 그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야. 뭐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안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게 재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재수가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올해 뭐 민법 하나도 모르겠어. 큰일 났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는 것만 나와. 희한하게요. 희한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천우신조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 위에서 열심히 하고 너 합격해라 뭐예요? 가라고 떠밀어줍니다. 떠밀어줘요. 그러니까 시간 없다 핑계 대지 말고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뭐예요? 열심히 듣고 하는 데까지. 올해 뭐 열심히 해봐야 뭐예요? 기간이 딱 남았잖아요. 219일 남았잖아. 219일.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자신감을. 자, 그러면 이제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그러면 봐봐요. 지적기준점, 기초청량이다. 시지. 그러면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뭐가 들어가죠? 지적.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지적이라는 의미를 잡아놓고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지적기준점에는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을 말한다. 어때? X.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자, 그러면 지적기준점과 관련돼서 또 하나 확인해 둘 게 있어요.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분명히 자 124페이지 3번에 지적기준점 성과 열람동번교부 특히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잡아라고. 특히 두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지적삼각점 성과에 대해서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시도지사 또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소관청에게 두 번째 줄이죠. 그 지적소관청이 최근에 유입됐어요. 개정됨으로써 그거는 꼭 우리가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으면 요 정도만 해놔도 뭐예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문제 풀어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러면 이런 거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말고 이것도 눈팅을 해놔요. 두 개만 무슨 청량? 기초청량. 기초청량이란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기초청량이에요.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죠. 봐봐요. 지적청량이 뭐예요? 대상을 우리가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지적청량의 방법은 청량 도구에 따른 분류로서 이러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적청량의 구분은 기초청량과 세부청량으로 구분되고 자 지적청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 뭡니까? 지적기준점이죠. 그러면 모든 준비가 됐으니까 뭐예요? 지적청량을 직접 실행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오른쪽 가니까 뭐가 나와요? 지적청량의 절차 별표가 5개짜리죠. 자, 지적청량의 방법은 우리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올해 예상은. 그러면 지적청량의 절차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지적청량의 의뢰라는 게 나와 있어요. 1번에. 자, 지적청량의 의뢰는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가로를 그렇게 써놔요. 누구한테만 의뢰할 수 있죠? 지적청량 수행자한테만 의뢰할 수 있어요. 지적청량 수행자. 자, 가만히 보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구예요? 자, 이거는 좀 숙제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지적청량업자와 누가 있어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나눠지죠. 국토정보공사. 자, 그럼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 그래?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래.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요거까지는 확인해놔야죠. 시도지사 등록.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함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 그래?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적청량 수행자.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암기 좀 해놔야 되겠네. 이거는 이제 암기가 필수고요. 그러면 누구한테 등록해? 시도지사. 무슨 등기? 설립 등기. 그러면 지적청량은 대상은 몇 개예요? 2개는 13개죠. 13개 중에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여기 봐요. 검사는 누가 해야 되겠어? 소관청이 해야 되겠죠. 지적소관청 아니면 시도지사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자 지적재조사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지적재조사는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한대. 전국 돌아가니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적재조사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감사청량과 지적재조사는 지적청량 수행자의 거예요. 의뢰 대상에서 뭐 된다? 제외.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한번 잡아볼까요? 자, 감사청량과 지적재조사 청량 줄쳐놔요. 첫째. 자, 제외 포함이에요. 제외. 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뒤에 의뢰해야 된다. 그래서 의뢰에다 포인트 잡고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 또는 지적소관청에게 이름은 틀린다라는 겁니다.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그러면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네요. 뭐가 있어요? 감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을 뭐하고? 제외하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감사청량과 지적재조사청량은 28회 때 뭐예요? 28회 때 별표가 5개가 들어가서 왜 5개가 들어갔을까요? 유입이 됐어요. 개정력. 그러면 여기 유입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읽어봐요. 지적재조사 청량. 이거 가장 최근에 도입됐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골라라. 28회 때 2.5점짜리야. 뭐야? 지적재조사 청량. 이게 출제가 됐다는 거야. 28회 때. 자, 28회 때 그러면 단답식으로 출제됐으니까 올해는 뭐예요? 올해 몇 회예요? 30회. 그러면 뭐 지문으로 또 나올 수 있네. 그러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느냐? 감사청량과 지적재조사 청량을 포함해서 지적청량 수행자에게 의뢰한다. 어때? X. 그렇게 올해 출제 포인트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이 없다 지금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결론 딱 나와요. 지금 선생님 저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딱 하나의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쓸데없는 것을 뭐예요? 암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암기하는 것도 최대한 요령이야. 뭘 외워야 될지, 뭐예요? 이해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걸 전부 암기할 생각이 하니까 뭐가 없어 보여요. 그래요. 시간이 없어 보이거든. 그러면 1번 질문은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로 해서 짧게. 의뢰는 봐봐요. 이렇게 오면 되지.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2개. 감사청량과 뭐예요? 지적재조사청량. 포함이의 제외. 그렇죠. 자, 그 문제. 지적청량 의뢰와 관련돼서 운비를 다져놔야 되고요. 그러면 지적청량의 의뢰 방법. 그거는 뭐예요? 의뢰 방법은 읽어보면 돼.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한 번쯤 읽어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야. 그런데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는 이제 청량을 준비해서 청량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적청량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의뢰는 누구한테? 지적청량 수행자한테 의뢰하죠. 그럼 수행 계획서를 누가 제출해? 지적청량 수행자가 누구한테 제출할까요?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면 다음 날이야, 3일이야? 다음 날. 그럼 두 번째 형광펜 딱 전화해.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지적청량 수행자는 준비가 다 된 사람이거든. 그러면 3일, 5일, 7일 이렇게 줄 시간이 없어. 그럼 뭐요? 다음 날까지지. 옛날에는 한자 문항권일 때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다음 날까지를 뭘로 건쳤을까요? 당일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어때? X. 다음 날이 영어 한자로 건치면 이길이거든. 그렇죠. 이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주임법에서도 옛날에 한자, 요즘은 한자를 잘 안 내겨는가?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뭐의 대항력은 언제 지도가죠? 자, 인도와 전입신고 이길 0시로부터죠. 다음날 몇 시? 0시. 다음은 당일 0시. 이건 틀렸죠? 옛날에 한자 문화권에서는 다음날을 이길 당일 많이 장난을 쳤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장난을 치지 않아요. 다음날까지는 뭐라고 장난 칠까요? 이길 3일, 5일, 7일로 장난을 많이 친다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봐봐요. 자, 쓸데없는 사람은 봐봐요. 또 이제 뭐 이렇게 온다고. 봐봐요.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다음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그럼 봐봐요. 자, 공부를 요령 있는 사람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 그거 안 해요. 다음날까지만 암기하지. 그럼 봐봐요. 왜 그러냐 한번 봐봐요. 자, 모든 토지 누가 정해? 그래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 지적소관청. 이걸 외우라는 거야. 저는 쓸데없이 저런 걸 외우지 말 거야. 쓸데없이. 그럼 뭐 봐봐요. 그러면 지적청량하고 요거하고 믹싱을 한번 시켜봐요.
자, 지적 정량하고 요걸 믹싱을 한번 시켜볼까요? 지적 정량이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자, 요거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뭐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가 뭔데? 토지의 표시. 그럼 누가 같아? 지적소관청에게. 그럼 봐봐요. 그러면 26회 때 다음날까지 시도지사한테 제출한다. 어때? X.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게. 그러니까 벌써 보면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뭐예요? 제가 애우라는 거. 무조건 애우라는 것은 애워놨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애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증량이 면적경계 좌표니까 면적경계 좌표는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요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매년 출제되는 거다. 간접적으로. 그럼 벌써 봐봐요. 자기가 이제 자 읽어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나왔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어떻게 읽나 봐봐요. 시험장에서 눈으로는 이렇게 읽어야죠. 집어는. 마음적으로는.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럼 X예요. X. 작년에 기출문제잖아. 작년에 2.5점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감이. 그러니까 이 등기법하고 암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감을 우리가 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공부를 잘하는 사람, 이미 합격해간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안 읽어. 집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이렇게 안 읽어. 벌써 이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읽는다고. 시험장 가면 토지 표시 결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어때? X.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는데? 지적소관청. 이런 감은요 함부로 안 줘요. 이 감이라는 것은 함부로 안 줘. 인강을 들어도 잘 안 줘. 오프라인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한테 감을 줘. 진짜 그 감이라는 것은 수업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오프라인 4시간 듣는 거하고 동영상 4시간 들어간 것은 뭐예요? 여기에 이렇게 비중이 높아요. 그러면 인강은 4번을 들어야 돼. 4 곱하기 4 몇 시간이? 16시간하고 오프라인 4시간 듣는 거하고 똑같은 가중치야.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또 핑해. 오픈 인강은 언제 듣는 거냐? 자기가 오픈을 들어서 이해가 안 됐을 때 그 파트를 찾아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럼 또 가서 인강 열심히 듣는다. 뭐 4시간을 듣는다.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시간이 없다고 자꾸 요즘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단 학원도 자꾸 마음이 급해지니까 뭐예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공부하는 요령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꾸 잡아나가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으니까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이런 것도 보면 사업시행자 몇 자예요? 5자죠. 사업시행자가 5자 그러니까 요거 5자 룬팅 한번 해놓고 그래서 15일. 그렇다고 50일은 없을 거 아니야. 5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일 이내에 자 시도지사한테 신고한다. 어때요? 그러면 이걸 애우고 있는 사람은 진짜 실력이 없는 사람이야. 요령도 없는 사람이고. 봐봐요. 벌써 머릿속에 도시개발을 미리 시행을 해본다고. 도시개발을 시행해볼까요? 몇 필지? 4필지죠. 그럼 싹 갈아봐요. 뭘 결정해야죠? 토지 표시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누가 대제철에 신고해? 지적소관청. 그죠? 벌써 요거는 암기를 안 해요. 벌써 이런 지문들은. 그러니까 한번 머릿속에 점검만 한번 해둘 뿐이지. 사실 모든 걸 요걸 가지고 제가 그래서 전전 시간에 모든 토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죠.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 보통 이거 보면 모든 토지. 이거 보면 지적소관청. 이거 보면 토지 표시 결정. 그러면 봐봐. 여기 읽어봐요. 모든 토지를 두 자로 곤쳐봐요. 뭘까요? 이게 영토잖아. 영토. 그렇죠? 바다는 영해죠. 바다는 등록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양어장이란 육상이야 해상이야? 그러니까 바다 우리 작년에 출제된 거 양어장이란 해상에 틀렸죠. 해상이.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토지라는 것은 영토야. 영토. 바다는 영해가 되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느낌을 가지는 하나 다 알고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하천은 영토야 영해야? 영토죠. 하천이라는 제목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하천은 쭉 늘리면 대규모 수로겠죠. 반대해서 가면 소규모 수로 툭 치면
국어는 뭐 인공 소규모수로.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공부를. 합격하는 사람의 공통점을 한번 몇몇을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기분은 나쁘겠지만 합격과 불합격은 벽지 한 장 차이야. 벽지 딱 글씨 하나 차이야. 이게 하나 차이에요. 그러니까 백지 한 장 차이인데 그 느낌을 어떻게 갖는지 한번 보세요. 느낌을. 그러니까 공부를 그 사람들은 요령 있게 한다고. 요령. 자, 떨어지는 사람은 요령이 없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실력보다는 요령이다. 요령이다. 왜?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모든 자격증은 요령이야.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령. 자, 요령이 없으니까 우리 형님들은 맨날 수업 시간에는 고개 끄덕끄덕해요. 끄덕끄덕해요. 근데 이해를 했다는 거야. 집에 가면 고착화가요. 자기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진짜 뭡니까? 합격을 빨리 한 사람은 수업 시간에 뭐 선생님이 당시에 요렇게 해놓으세요. 요렇게 해놓으세요. 그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의 지적 증명 수행 계획서는 언제까지? 다음 날까지. 누가 지적 소관청에게. 자, 이번에 지적 공부의 전산 자료 제공. 요거는 한 번만 읽어보면 돼. 한 번만. 자기가. 그러면 3번의 지적 증명 수행 및 성과 결정. 요것도 한 번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적 증명 성과의 검사.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잘 정리해놔야 돼요. 그러면 지적 증명 성과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지적 소관청이겠죠. 근데 거기 맨 밑에 다만 나와 있다. 다만은 원칙이에요. 왜? 그러면 그 대상이 뭔지를 외워야 돼. 그러면 지적 성각 증명 성과 및 경위의 측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증명 성과의 경우에는 그거는 밑줄을 쳐놓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어디가 포인트냐? 다음에 구분에 따라. 거기에다가 딱 이렇게 이제 형광펜을 쳐야 돼. 다음에 구분에 따라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요 자리가 원래는 누구 자리였느냐? 이 자리였어요. 시도지사 자리여서. 근데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뭘로? 오른쪽 가봐요. 면적 규모 미만이야 이상이야? 이상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면적 규모 미만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그래서 올해 동그라미 3번이 시한폭탄이야. 작년에 도전해서 실패. 올해 다시 재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봐봐요. 면적 규모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겠죠. 면적 규모 미만은 지적소관청, 이상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그러면 저희가 요걸 숙제해놓고 요게 어떻게 응용될 건가? 그럼 3번을 한번 봐봐요. 지적성각 측량성과 및 경위 측량 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 측량성과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어때? X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와야 돼. 아니면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놔야 되겠죠. 면적규모 이상은 누구한테?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면적규모 미만은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이렇게 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3번을 어떻게 출제를 예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과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1번에 지적측량 성과들을 교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지적측량 기간, 측량 검사 기간 찾았어요? 예, 4번은 별표가 3개짜리네요. 특별 관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도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하고 암기하는 거하고, 무턱대고 외우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기 한번 봐볼래? 뭐라고 써놨죠?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검사 기간이 길어요? 숙제하는, 그러면 숙제 시간이 길어? 숙제 검사 기간이 길어? 숙제하는 시간. 그러면 측량 기간이 길겠어? 검사 기간이 길겠어?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동그라미. 검사 기간은 4자에서 뭐예요? 4일. 눈팅 해놓고. 맨 위에 있죠? 다시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그럼 잡아봐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 봐봐요. 측량 기간은 4일로 하고 검사 기간은 5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측량 기간은 왜 5일이고 검사 기간은 왜 4일입니까? 그거는 법률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측량 기간은 길다. 측량 검사 기간은 짧다. 그럼 측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한 과목만 해요? 6과목을 하잖아. 뭐 많게는 6과목, 적게는 뭐예요? 4과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눈팅을 해놓으면 되지. 아,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이 있는데 청량 기간이 길구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오지도 않고 검사 기간은 그러면 4자 눈팅해서 5일. 요거는 뭐 미쳤어요. 검사에서 4일. 요거는 며칠? 5일이라는 거지. 5일. 자, 원칙. 그러면 거기 이번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하는 경우 올해 그 계산 문제가 작년에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가로넣기 나왔어. 가로넣기. 자, 그거는 따로 관리하셔야 돼. 그럼 봐봐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 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 며칠을 4일을 잘라봐요. 그래서 4일짜리에다 가로를 쳤죠. 15점을 초과하던 4일에 가로를 쳤죠. 15점을 초과하는 몇 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4점을 가로를 쳤죠. 다음 점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이는 것을 골라라. 그래서 작년에 출제된 거고. 자, 근데 이게 2번과 관련돼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청량하는 경우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에요. 아주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봐봐요. 만약에 이 문제는 봐봐요. 지적기준점 25점을 설치하려고 그런다. 이 말은 자 15점은 일당 4일을 주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4일을 주고 자 15점에서 10 몇 점을 빼면 몇 점이 남았어요? 4점 10점이 남았죠. 4점마다 이제 하루를 가산해 가라고 그래서 그럼 봐봐요. 4, 2, 8 그 다음에 2점이 남았네요. 그러면 요거 며칠이에요? 이틀이네. 그러면 요거 몇 점 남았어요? 2점. 그래서 하루 한 1점에서 4점까지는 하루 일당을 줘야 되잖아. 한 점을 지적기준점을 설정해도 일당은 줘야 돼. 그렇잖아요. 몇 점까지가 하루야? 1점부터 4점까지는 하루라는 거야. 그럼 3점이 남아도 하루를 가산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적기준점 25점은 결론적으로 며칠이다? 7일이 되는 거잖아. 7일. 자, 그러면 읽어봐요. 4 더하기 2 더하기 1일 하니까 며칠이다? 7일이 되는 거. 그럼 다시 읽어볼게. 이 말이야. 지적기준점 15점 이하일 때 4일을, 15점을 초과할 때 4일에, 15점을 초과하던 4점마다 며칠을 가산한다? 1일을 가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럼 머릿속에 구조를 형성해놔요. 자, 10점. 자, 100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계산할까요? 15점 며칠을 주라고 그랬어? 4일. 그러면 15점을 빠니까 몇 점이 남았어요? 85점. 그러면 4점을 나누라고 그랬어. 하루 일당을. 4점마다 하루 일당이니까. 자, 그러면 4, 2, 8. 4일은 4. 한 점 남았죠? 며칠이에요? 21일. 한 점 남았더라도 하루를 주라는 거야. 하루를 남았다는 거야. 몇 점까지? 1점부터 4점까지는 하루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며칠이에요? 그러면 4일. 그러면 26일이 되는 거야. 20. 자, 65점 계산해봐요. 그러면 이제 65점. 올해 계산 문제가 여기서 나올 건데 한번 해봐요. 본인이 한번 연필로 직접 실행을 옮겨봐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했으면 저랑 한번 맞춰보자고요. 자, 15점 뺐다. 며칠? 4일. 15점을 빼니까 몇 점 남았어요? 50점. 그러면 4, 1은 4, 4, 2, 8. 몇 점 남았죠? 2점. 그러면 12일에다 하루 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며칠? 17일. 그렇죠. 17일. 그게 뭐 어렵냐고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지. 벌써 어렵다고 자기가 겁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겁을 먹고. 그러면 다음 달에는 이제 요걸 일단 기초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 올해 틀림없어. 여기 올해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를 줄 거고. 작년에 이제 가로넣기를 줬고요. 그럼 올해 계산 문제는 제가 한 4가지 형태를 이제 다음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죠. 자, 그러면 16점을 줬어요. 16점. 자, 며칠이에요? 5일이잖아, 5일. 15일 기출문제야. 15일 기출문제. 올해 몇 회예요? 30회. 그러면 15년 만에 나올지 기출과 제목이 나올 겁니다. 올해는 계산 문제.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는 요 가로넣기로 나왔지만 올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봐봐. 되게 간단하잖아. 15점 빼서 며칠을 줘? 4일. 한 점 남았다? 하루 줘야죠. 그렇죠? 며칠이 5일이네. 그렇죠? 5일. 자, 그래서 지적균인점을 설치하여 정리한 경우 요거 자, 다음 달에 이제 살려야 되고 일단 요 자체로만 좀 살려놓고요. 자, 3번에 합의 형광펜 쳐놔봐요. 자, 합의를 했다.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되면 자, 전체 기간이 몇 분의 3이에요? 4분의 3. 무슨 기간일까요?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이에요. 근데 26회 때하고 28회 때 연타로 출제되죠. 그 출제원은 아주 착해서 합이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21을 합의해봐요. 며칠이에요?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자, 그러면 청량 합의를 20일에 했어. 그러면 며칠이에요? 청량기간은 며칠? 15일. 검사기간은 5일. 그렇죠? 자, 그러면 32일을 합의해서 28회 때 2.5점짜리 며칠이에요? 32일. 여기다 4분의 3을 곱하면 되잖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네요? 몇 차리? 4일은 4, 4, 8에 32. 얼마예요? 8, 3, 24. 24일이 청량기간이고 검사기간은 며칠? 8일. 8일이 되죠. 그러면 32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4분의 1이잖아. 4일은 4, 4, 8에 32. 그러면 26회 때 28회 때는 얼마나 쉬워? 그렇죠?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봐봐요. 자, 청량기간이 길어, 검사기간이 길어. 청량기간. 그러면 요 4분의 3하고 4분의 1을 살짝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또 자주 출제되거든. 자, 그러면 4분의 3이 길죠. 그러면 청량기간이고 4분의 1은 검사기간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봐서 그러면 뒷장을 넘기기 전에 우리가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저걸 뺐네요. 127페이지 맨 밑에 4번을 봐봐요. 12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자,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은 경계 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찾았어요? 예,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죠. 뭐라고? 현경. 형은 지적 현황 정량과 경계 보건 정량, 검사 정량에서 뭐 된다? 제외. 127페이지 맨 위에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출제 예상 문제는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머지는 읽든 안 읽든 뭐야 선택이고 지금 한 것은 필수야. 필수. 공부를 우리가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집에 가서서 그러면 지적 측량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안에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특히 나름대로 외우더라도 무턱대고 외우지 말고 뭐요 어떻게 써먹을 건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숙제해 달라는 거 부탁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